내가 조금 부족한 영역이 있었으면은 15점이 금방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내가 아는 부분이 뭐 많이 나온 동영 회차다. 네. 그러면 사실 뭐 금방 90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너무 점수 낙폭에 대해서 1기, 1기 하지 말자. 아, 네, 이거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공무원하자 콩팀장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수험생들에 대한 정보를 알짜배기만 모아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영철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영상에 이어서 또 출연을 하게 됐고요. 예. 최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 사연을 이렇습니다. 모의고사 삼매경에 빠진 수험생입니다. 하프와 동형 모의고사 활용법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문제만 풀면 될까요? 모의고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일단 하프. 여러분들 네. 처음에 공무원 진입하신 분들은 네. 하프가 뭐지? 그쵸. 예, 몇 문제지? 그렇게 바프는 생각. 알아요, 바프. 한 과목에 20문제 시험을 봐요. 그거의 네. 딱 절반인 하프 10문제씩 푸는 거. 저는 첫 번째로 무조건적인 접근은 하지 말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매일마다 10문제씩을 그냥 풀어서 뭐 네. 감을 익힌다거나 네. 그런 의도도 좋긴 한데 네. 그냥 남들도 하니까. 아, 예, 많이 이제 한다고 하니까 하프를.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건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으로부터 내가 안 하면 좀 뒤처진다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렇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네. 네. 케이스를 두 가지를 나눠봤는데 일단 1번 케이스가 네. 8개 이상 맞히는 경우. 네, 10문제 중에 8개 이상 맞히는 경우는 감각을 유지해도 돼요. 근데 사실 8개 이상 맞추는 게 이렇게 10문제 중에서 네.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각 영역별로 공부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이 뭐 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말씀대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꾸준히 8개 이상은 힘들겠지만 네. 이런 경우인 학생들은 감각을 유지해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뭐 굳이 이론을 한다거나 기출을 그쵸. 할 필요가 없이 요거 하프 10문제 신선한 문제를 네. 계속 주 3회 정도 매일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주 네. 3회 정도 주 꾸준히 3회 하면은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6개 이하로 맞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하프를 그냥 무지성으로 네. 무조건적으로 매일 푸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영역별로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경우도 많고 네. 예, 하프를 아직 풀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조언을 드릴 때는 각 영역별로 다시 공부를 하자. 예. 너무 이렇게 주눅 들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쵸. 내가 문법 영역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네. 뭐 어휘 영역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네. 착실히 반복해서 하시면은 충분히 나중에 하프를 하실 단계가 올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진도별이나 단원별을 간혹 생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의 중요성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가 보죠? 예,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기출문제 과정, 네. 이론을 단원별로 학습을 했고 네. 기출도 단원별로 잘 학습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같은 문제집을 계속 본다? 네. 혹시 똑같은 책을 네. 5번 이상 보신 적이 있나요? 좀 드물죠? 예. 네. 가끔 뭐 여러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가 있고 공부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네. 똑같은 책을 10번, 심지어 20번까지 봤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우리 똑같은 책을 뭐 6번, 7번 혹은 10번 이상 보게 되면은 네. 책을 페이지로 외워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책을 이렇게 기출문제집 풀다가 네. 좌측 하단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네. 그냥 답이 3번이고요. 그런 식으로 너무 똑같은 책을 많이 보면은 오히려 학습 효율이 떨어지고 네.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효율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효율성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기출 지문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보니까 네. 그냥 한번 요거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네. 이런 다른 방식 네. 진도별 모의고사 네. 혹은 뭐 OX 문제집 네. 각종 이제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런 지문이 나올 때 내 뇌에 자극이 되거든요. 새로운 형태로 이걸 봐야지 네. 자극이 되고 습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로 가기 전에 저는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동형 모의고사. 네. 동영. 네. 저는 사실 동영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동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국어, 영어에서는 중요한데 네. 앞 단계를 거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 단계라고 하면은 어떤 앞 단계인가요? 이론하고 네. 기출문제 과정 풀고 그다음에 네. 진도별 혹은 단원별 모의고사 푼 다음에 그다음에 동영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네. 그러냐면은
지문이 껴 있어서 그래요. 비문학 지문 긴 거나 네. 영어 독해 이런 것들은 정말 시간 배분이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그쵸. 동영이 어떤 의미냐? 네.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유사하게 만든 모의고사라는 거거든요. 그럼 20문제를 과연 내가 몇 분 안에 풀어야 될지 그런 네.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예요.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껴있고 시간 배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늦어도 시험 최소 2주 전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최소 2주. 예, 감 유지를 위해서라도 5점짜리 네. 사지선다예요. 네네. 우리 공무원 시험이 한 문제에 5점짜리인 거 혹시 아시나요? 아우, 알죠. 예, 네.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동영 모의고사에서 특히 점수 편차가 너무 크다고 네. 예, 실망하지는 말자. 예, 내가 조금 부족한 영역이 있었으면은 15점이 금방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내가 아는 부분이 뭐 많이 나온 동영 회차다. 네. 그러면 사실 뭐 금방 90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예, 너무 점수 낙폭에 대해서 1, 2, 1, B 하지 말자. 아, 네, 이거 중요하죠. 동영을 보는데 예. 뭐 굳이 하프를 봐야 되나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네. 예, 뭐 동영 단계에선 동영 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풀어도 네. 정말 5개 이상을 못 넘어가. 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계속 동영을 푸는데 화풀을 푸는데 절반 정도 맞는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 단계로 가셔야죠. 아직 단원별로 학습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아. 영역별로 학습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더 잘 습득을 하고 동영이나 하프 단계로 오시면 되고요. 동영을 풀기 전에 조금 부담스럽다. 아직 나는 20문제를 시간을 재고 풀기에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런데 진도별로, 영역별로는 잘 했으면은 하프를 풀고 그 다음에 동영을 푸셔도 됩니다. 그럼 모의고사 이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하프나 동영을 이제 내 시간 배분할 때 네. 굉장히 이거를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될까 네.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계획은 아까 동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과정을 좀 먼저 하고 네. 마지막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어 영어는 다른 과정이 좀 안 돼 있어도 네. 최소 시험 2주 전에는 정말 세트로 풀고 네. 20문제를 뭐 20분 안에 재고 풀고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최소 2주 전에는 국어 영어는 하셔라. 그런데 좀 안전하게 가면은 다른 영역들 진도별로 잘 한 다음에 한 달 전에는 5과목 동영을 좀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실전처럼 풀다 보면은 진이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시험 직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특정 과목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잘 영역별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2달 전에부터 동영 일주일에 3세트씩 푸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프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매일마다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매일마다 영어에만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국어에만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과목 기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다른 과목 기출이 안 됐으면 기출도 하시고 국어나 영어 하프는 뭐 일주일에 3번 정도 네. 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가 1회 기출해독 때 궁금한 점 저희가 댓글로 달아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몇 개 댓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우님, 이거에 대한 AS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꼭 들어야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신승훈님께서는 해설이 보면서 이해가 된대요. 네. 네. 그리고 진도가 쭉쭉 나가면은 네. 계속 쭉쭉 나가시고 모르는 거 그냥 해설 한번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은 그냥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몇 번을 봤는데도 네. 해설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기본서도 그 부분 뭐 다시 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서를 보고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럴 때만 기출 강의를 발췌해서 모르는 부분, 약한 부분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유림님, 한 과목, 두 과목씩 역시 그 불안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인 거 아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선택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답변을 후자로 드립니다. 자신을 믿고 현재 과목에 집중을 하셔야 그 현재 과목 진도가 끝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과목까지 계속 이게 끼어들게 되면은 내가 진짜 나가고자 하는 범위가 진도가 다 미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목에 잘 집중하셔서 그 과목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과목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은 내가 어떤 특정 과목을 할 때 다른 과목 못하면 이거 까먹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과목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일단 다 끝내고
다른 과목을 하고 또 언젠가 다시 원래 과목이 돌아올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고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나는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네. 이게 점점 회독이 늘어나면은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그 현재 과목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 영철님께서 댓글은 직접 달아주실 테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기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